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행정법을 맡은 김희옥 교수입니다. 네. 자, 제1장 행정법 총론과 소방. 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행정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행정이 무엇입니까? 자, 행정은 공익을 위한 것일까요? 사익을 위한 것일까요? 행정은 우리 생활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답이 들립니다. 예,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내 생활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 관료제의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행정이라고 했을 때 행정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부 내지 국가기관의 모든 활동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것이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독일의 저명한 공법학자 포르스트 호프는 행정은 묘사할 수 있으나 정의할 수는 없다. 이게 솔직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1절에서는 우리가 이게 개념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립해 놓고, 예, 그 다음 진도를 뺄 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에서 보시면요. 행정부가 행하는 모든 작용이 행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 적극적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10페이지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시면 특히 이 행정학적 행정 개념에서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행정학적 행정 개념. 행정법학자들이 권력 분립을 전제로 입법과 사법과에 대비해서 행정의 개념을 설정하려고 노력해온 데 비하여 행정학자들은 주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정부기관의 활동을 소요를 하여 정치와의 대비 내지 상호관련하여서 행정의 개념을 도출해 보려고 시도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것이 행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학은 시초부터 정치와 행정의 구별을 전제로 전자 여기 정치를 말하겠죠. 정책을 결정해. 후자, 행정을 말하겠습니다. 행정을 정책의 집행에 이렇게 각각 대응시킴으로써 정치학으로부터 독립하여 행정학 독자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했다. 이런 견지에서 행정은 바로 공공사물 관리 내지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한 사람과 물건의 관리로서 정치보다는 오히려 사기업의 경영과 본질을 같이 하는 것을 파악되기도 한다. 행정관리설이 되겠습니다. 네, 행정이 행정은 따라서 질서,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민 생활을 규제, 정서, 유도하는 복리행정, 복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앞에 네 가지 국가 목적적 행정, 뒤에 둘은 사회 목적적 행정 이렇게도 분류를 한다. 이건 외우기보다 행정의 분류는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는 재무, 군사, 외무, 사법, 질서, 복리, 행정이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행정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가 직접 그 기관을 통하여 행하는 국가행정,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행하는 자치행정, 이렇게도 행정 주체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다. 주체 이름은 국민이라고 아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단을 기준으로 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권력행정, 강제적인 것이죠.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비권력적으로 공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관리행정, 행정 주체가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재산과 사업을 관리, 경영하고 사인과 거래를 하는 국고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뒤에 둘을 합쳐서 비권력 행정이라고도 한다. 비권력은 강제성이 없고 권력은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구분이 있는데 요 4번도 보시겠습니다.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 국민에 대한 효과를 기준으로 국민의 권리, 이익을 제한, 박탈한다. 제한, 박탈하면 좀 침해를 받는 의미가 되겠죠. 또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것들은 침해 행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국민에게 권리, 이익을 부여하는 이익을 주죠.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수익 행정. 요 두 개를 합친 게 뭐냐? 이익도 주고 또 침해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믹서가 됐을 경우 복효적 행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침해행정, 수익행정, 복효적 행정 이건 좀 요 과목에서 중요하게 보는 용어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소방이 있는데요. 요거 우리 교재에서 뭐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는데 요 한 단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현행법과 제도가 아니라 여러 국가 작용의 성질을 학문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국가 작용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개념을 인정하는 긍정설로는 옐리네크의 공제서가 마이의 목적설, 플레이너와 결과 실현설 등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개념을 부정하는 부정설로는 케젠의 법단계설, 메르켈의 기관 양태설 등이 있으며 유력설로 포스트호프의 개념 증표설도 있다. 이렇게 어떤 이론이 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뭐냐. 이 정도는 조금 개념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그 뒤에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국가작용이다. 실질적으로 하는 국가작용, 행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에는 무엇이 있느냐? 소방공무원 임명 및 징계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은 좀 작은,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보다 좀 작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행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소방이 나와있죠. 행정 개념을 제도적인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행정을 행정부가 행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조금 넓은 의미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작용은 그것이 성질상 입법을 하거나 넓은 개념이 아니고요. 펜이 지금 조금 순서대로 열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소관 행정 구분을 별도로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네, 화재 예방, 화재 진주,
화재 진압 및 소방활동, 긴급 구조 및 구조활동, 화재 원인 조사 및 분석, 실질적인 소방활동의 내용을 담고 있죠.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은 소방행정의 형식적 또는 절차적 측면까지를 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방법규의 제정, 법제정이죠. 집행, 소방행정 조직의 운영과 관리 등 좀 더 넓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적, 법적 규제와 절차를 통해서 소방활동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소방행정 체계를 유지한 중점을 두죠. 그래서 이 행정이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에서 형식적 의미가 좀 더 광범위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의 활동, 주요 활동은 소방법규 제정 및 시행, 소방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 소방예산 편성 및 관리, 소방행정 절차의 확립 및 준수. 자, 그래서 그 둘의 조금 더 비교를 구체적으로 다시 하자면 그 비교의 초점은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은 실제 소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의 법적, 절차적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그 목적 면에서도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은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은 법적 절차와 규제를 통해 소방활동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활동 범위는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은 화재 예방, 진압, 구조활동 등을 포함하고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은 소방법규, 제정, 조직, 운영, 예산관리 등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난해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법의 분류 표시를 이미지화해서 두었는데요. 잠깐 이 행정법의 위치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법은 우리가 실정법과 이렇게 자연법으로 나뉩니다. 실정법은 성문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성문이라는 것은 글로 문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뉘는데요. 행정법은 국내법 안에 있습니다. 이 국내법은 다시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뉘고요. 행정법은 이 공법 안에 있습니다. 공법은 다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뉩니다. 절차법은 보시면 소송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 소송 자체가 절차입니다. 행정법은 실체법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헌법, 행정법, 형법. 그래서 이 행정법의 법의 분류의 위치를 다시 보시면 실정법 내에 국내법, 국내법 내에 공법, 공법 내에 실체법, 이 실체법 내에 있는 행정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려고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의 분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린 지금 이 행정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에서는 핵심 정리 부분, 자, 소방행정의 범위 및 체계도가 있는데요. 이거 보시기 전에 자, 조금 더 중요한 부분 찾아서 보고 가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소방에서 특히 이 부정설 부분 내에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소방은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부정설 또는 기관 양태설 요 용어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 의미의 소방 요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구분할 때 실질적 의미의 소방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정법상 소방기관은 물론 타 행정기관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반 행정작용이 포함되며 이런 작용에는
법률행위를 몰라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이란 소방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의 영역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쭉 내려오셔서 핵심 정리, 소방행정의 범위 및 체계도. 이 부분의 내용 중에서도 중요 부분은 여기 되겠습니다. 소방작용이라는 것은 소방기관이 소방의 목적을 이 부분 소방기관이 소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법률적 행위 및 사실행위 일체를 말한다. 그리고 위에 차원의 개념 실질적으로 소방행정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소방행정은 우리 앞서 설명드렸지만 준사법자 법제하는 부분 넓게 중에 소방행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준사법작용, 입법작용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이고요. 소방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인 이 준사법과 입법작용은 법률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서 법률에 근거했느냐, 법률에 그거 하나 살펴보시면 사법작용 보시겠습니다.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 여기까지가 바로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 소방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이 되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은 법적 행위와 사실행위로 나뉘죠. 그리고 이 법적 행위에서는 행정처분과 내부행위가 있는데요. 하명, 허가, 인가, 기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명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행정기관이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명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로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명령하는 것, 또 위험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명이 되겠습니다. 명령, 오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입니다. 허가는 permission.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허가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특정 조건에서 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승인해주는 행위입니다.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점 영업허가나 건축허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 허가 이러한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처분 중에 인가 보시겠습니다. approval이라고 하는데요. 인가는 법률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행위나 상태를 유효하게 인정해주는 행정행위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유효하려면 행정기관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유효성을 확보하고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인의 설립 인가, 특정 계약의 인가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하명, 허가, 인가를 보시면요. 하명은 명령이나 금지로 인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고요.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입니다. 인가는 이미 존재하는 법적 행위나 상태를 유효하게 인정해주고 또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등 이런 것 등이 인가가 되겠습니다. 사실행위에서는 권력적 행위와 비권력적 행위로 나뉩니다. 이 권력적이라는 건 강제성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서는 이 경찰 행정의 의미를 권력적 사실행위에 넣기도 하고요. 비권력적 행위는 강제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 공지, 통지, 이런 행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즉시강제가 있는데요. 이 즉시강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소방 대상물의 출입검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출입검사, 소방차의 긴급 통행, 소화 활동 중의 강제 처분, 급수 유지의 긴급 조치, 기타가 있고요. 행정 대집행 실행,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들어가겠습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닙니다. 출입검사 시의 질문 행위, 소방특별조사 결과 통지,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수리시설의 유지 관리, 구조 구급활동, 기타 소방 목적을 위한 비강제적 사실행위. 이 내용을 읽어보셨을 때 비권력적이라는 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행위, 통지, 홍보활동, 또 유지관리, 구조 구급활동, 기타 소방 목적을 위한 비강제적 사실행위, 다 비권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조금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방행정의 법적 성격,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헌법과 소방행정 부분 보시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 66조 사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101조 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서로 권력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히 선언하고 있고, 이는 모든 행정의 의미를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속함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행정이란 그 실질적 의미를 전제로 하면서 정부의 기능에 속하는 모든 행정 작용으로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예외, 입법, 행정, 사법에 행정부에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권을 행정부 이외 기관에 부여하는 등 헌법 자체가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뚜렷이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행정에 대해서.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소방기본법 제1조 이 부분 자주 나오는, 우리가 소방 공부하면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국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소방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제6조는 지방소방 업무에 대한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지우고 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제1조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소방관계 법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의 실질적 의미의 입법,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 옆에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실질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행정 보시면 공무원 임명, 징계 처분,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법원 행정처장의 직원 임명, 이게 다 예를 든 건데요.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내용이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보다는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 업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형식 의미의 행정이라고 하면 법을 제정하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통치행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통치행위는 이 판례를 많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용어에서도 핵심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통치행위란 무엇이냐? 입법도 서법도 아닌,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 자격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행위다. 자, 여기서 어려운 말이 고도의 정치성인데요. 어디까지가 고도의 정치성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많이 보셔야 되고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다 이렇게 되는데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면 통치행위고 사법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통치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